네. 어 저는 요즘에 이 라이프 참 이게 영어 쓰고 싶지 않은데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 대상으로 하는데 영어가. 근데 제가 약간 디자인적으로 이쁜 걸 좋아하다 보니까 요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어 제가 한 4년 전에 그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변화를 갖게 됐어요. 사장님들은 또 각자 다른 어떤 또 기회가 있는 분도 있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인생이 유한하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 계기가 생기더라고요. 어 제가 사실 한 4년 전만 해도요. 제가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나이를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내가 늙게 되고 뭐 언젠가는 죽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지 않았어요. 아마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아서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4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돌아가시는 거를 처음 맛보게 된 그런 경험이에요. 그때 정말 '아 영원하지 않구나.' 그런 거를 뼈저리게 느꼈던 계기가 됐죠. 저희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그러면서 정말 시간이 한정돼 있고 그리고 '너무 시간은 소중하다.'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은 정말 하나 밖에 없지 않나요? 수많은 세상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매우 소중하다. 특히 '나의 인생은 소중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인생이 제가 긍정적이니까 핑크빛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생은 너무 찬란하고 항상 '나에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핑크색인 나의 인생이 이 모래시계에 내 이름이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래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느낌을 그때 경험하게 된 거죠. '아 정말 시간을 허투루 보내고 싶지 않다.' 너무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그리고 어 아직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정말 경험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내가 시간을 소홀히 보내는 거는 정말 너무 아까운 일이다.' 그런 것을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적힌 모래시계가 집에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뚝뚝 떨어지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행동이 움직여지지 않을까요? 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사람은 지구상에 태어났을 때 뭐 역사를 막론하고 예전에 있는 역사 속의 인물이나 지금이나 또 잘 사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나 뭐 평범하게 태어난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보물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음 제가 어떤 꿈꿨던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평범한 집에서 태어났고 평범하게 살아왔던 사람이지만 뭔가 욕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더 좋은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욕구가 어렸을 때서부터 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늘 노력하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절대 내가 어떤 환경에 있어서 내가 갇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집에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있더라도 나를 부모도 막을 수 없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한번 채팅창에 올려 보실래요? 절대 막을 수 없는 두 가지. 올라오고 있나요? 그것은 나의 생각인 것 같아요. 내가 머릿속에 갖고 있는 생각, 나의 꿈, 나의 상상력 그거는 누구도 훔쳐갈 수도 없고 가져갈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물리적으로 내가 꽁꽁 묶여 있어도 나의 생각은 우주로 통하면서 모든 거를 상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꿈을 키울 수 있고
그것은 누구에게나 가진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사람이라도 똑같이 주어진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시간, 이 두 가지는 절대적으로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인류 역사에 가장 공평한 일, 어떤 사람이나 똑같이 가진 거, 못생긴 사람이나 잘생긴 사람이나 뭐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누구나 똑같이 갖고 있는 거, 내 맘대로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24시간의 시간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내 경영을, 나의 삶의 경영을 하는가가 그 사람의 미래의 모습이 된다라는 강렬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꿈이 있고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펼치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면 저는 지금에 만족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만족스러운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고요. 제가 뭐 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고 저는 뭔가 더 나아지고자 챌린지 라이프를 좋아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는 뭐였지? 내가 뭘 좋아하는 사람이지? 했더니 나는 도전하는 거. 내가 좀 더 지금에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더 나은 세계로 가고자 하는 도전을 해왔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여기까지 왔구나. 뉴스킨까지 왔구나. 왜냐하면은 이 뉴스킨이라는 네트워크 마케팅까지 오게 된 경로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정말 챌린지 라이프가 되게 핵심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만약에 1억을 벌더라도 10억을 벌고자 하는 그런 챌린지의 라이프를 원한다면 이곳에 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중이 인생을 바꾸게 되는 어떤 그 그거는 솔직히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잖아요. 그거는 뭐 모두가 인정하는 거니까 이미 그 로버트 기요사키라는 사람이 책에다 썼고, 그리고 그 책은 이미 10년 넘게 베스트셀러로서 뉴욕에서 판매가 되고 있다면 인증이 된 거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공증된 거, 인증된 거 아니면 사실 믿지는 않아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믿어야만 되는 인증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은 주변의 챌린지 라이프를 꿈꾸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에 사람의 성공은 가장 자유롭게 사는 사람의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 자유라는 거, 프리덤이라는 거는 결국에 자유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의 사람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아기로 태어나서 자유를 갖기까지 자기가 그냥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유롭게 시간을 쓰고 자유롭게 어딜 가고 이런 완전한 자유, 이런 완전한 자유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모든 것에서 해냈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자유를 가졌다는 거는 경제를 이룩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뭐 공부로서 자유가 됐다라는 거는 공부를 그만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태어나서 자기의 먹고 사는 밥벌이가 해결된 사람이 저는 성숙한 성인이라고 봐요. 나이를 먹었어도 자기 밥벌이가 안 되는 사람은 성인이 아니에요. 애기죠. 누구한테 의지해서 사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20살이 됐을 때서부터는 제가 밥벌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20살부터 저는 직업을 갖기 시작했고요. 대학교 발표가 뭐 결정되자마자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었던 것 같습니다. 가외와 미술 교육. 그 두 가지를 계속 병행했죠. 왜냐하면은 미술만 가리키는 거는 돈이 약한데 가외를 하면 돈이 세더라고요. 그래서 국영수 가외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20세부터 제가 정말 성인이라면 남한테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쓸 돈을 내가 버는 게 정말 어른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기의 어떤 그 먹거리도 해결이 안 된 사람이 누구를 먹여준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어른이 된다는 거는 내가 삶에 나 자신은 일단 책임질 수 있고 그거를 떠나서 남까지 책임지겠다라는 게 멋진 사람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거에서 임계점이 넘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하와이에서 한 한 달 정도 있다 왔는데 한국에 와서는 또 2 주간 격리를 했거든요. 근데 그 많은 시간 동안에도 저의 잡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진짜 '와 이 뉴스키는 엄청 자유로운 직업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뼈저리게 깨닫게 됐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건 지구 어느 쪽에 가도 전혀 문제가 벌어지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것을 더욱더 요즘에 깨달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한 도구가 잡이라는 것을 20세 때부터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집안이기 때문에 제가 갖고 싶은 거를 가지려면 저는 잡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잡이라는 거는 내가 갖고 싶은 거를 해결해 주는 굉장히 좋은 도구라는 거죠. 그래서 직업이 없는 인생은 상상도 못하는 그런 삶이 됐던 것 같아요. 어 20세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동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잡이 없는 제 인생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번 거는 남편 돈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내 돈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좀 독립적인 생각이 좀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도 '저만의 자산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이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직업이 뭘까?' 그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안티 에이징은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이 일을 안 하면 늙어버려요. 정말 무섭지 않나요? 저는 그 늙게 되는 게 싫거든요. 근데 뭔가 할 일이 있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약간 노력을 하게 되잖아요, 일이라는 거는. 근데 일이 없으면 뭔가 특별하게 기한 내에 노력하는 것들이 없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제 늙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의 생각, 나의 뇌는 노화를 막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계속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어 지식을 얻는다면 내 뇌는 늙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것들이 멈추는 순간 나는 늙어버리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직업,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 내가 그냥 사실 직업 중에서 혼자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은 뉴스킨 말고도 있어요. 주식을 투자해서 큰돈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건물이 생겼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한 번 큰돈이 확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고정 수입, 그것이 정말 무서운 돈이거든요. 죽을 때까지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1 0 0 원이라도 한 번 1억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을 때까지 들어오는 그 1 0 0 원, 이런 게 진짜 자산이거든요. 저는 그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권리소득 정말 매력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냥 약간 이런 건 생각의 클래스가 다른 거죠. 내가 그냥 혼자 부자 되는 거. 혼자만 부자 되고 끝나는 거죠, 우리 가족. 근데 사실 그런 거 말고요. 나도 부자 되고 단체로 다 부자 만들어서 어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까지 부자로 만들고 죽을 때 그 사명감? 엄청난 거 아니에요? 클래스가 다르지 않아요? 그냥 내 핏줄, 내 자식만, 내 부모님만 딱 잘해 주고 죽는 사람. 죽었을 때 딱 자식만 슬프다고 울겠죠. 근데 그런 거 말고 정말 많은 사람을 도와서 내 영안실에 진짜 피도 안 섞인 사람들이 단체로 와서 막 "이분이 나를 도와줬어." 막 이런 거 하고 싶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런 삶을 꿈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제가 자식을 끝까지 돌봐주지 못하고 먼저 죽어요. 근데 내 자식을 남겨 놓고 죽잖아요. 저는 정말 자식을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돌봐주겠어요, 난 죽었는데. 그거는 분명히 이 세상에 영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덕을 쌓아 놓고 죽잖아요. 그러면 그 덕들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식들을 키운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갖게 됐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피가 안 섞인 사람들에게 해 놓은 게 많이 남겨 놓고 죽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직업에 왔더니 그게 딱 실천되는 직업이에요. 대박 아니에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돈도 벌어요. 저는 정말 누스킨을 너무 기가 막히게 비전을 봐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정말 최고의 기업 누스킨입니다. 저는 다시 태어나도 이 기업에 들어올 생각이고요.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화려하고 약간 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보수적이 아닌 줄 아시더라고요. 저 되게 보수적이에요. 저를 뜨문뜨문 보신 거예요. 저 알고 보면 엄청나게 까다롭고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것은 다 털털하지만 내가 정말 그 선택하는 어떤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에요. 제가 만약에 누스킨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냥 친구가 전달했고 제품이 좋아서 왔다? 천만의 말씀. 저는 누스킨에서 말하는 그 이야기 한 개도 안 믿어요. 저 그렇게 사실 안 믿습니다. 내색을 안 할 뿐이지. 저는 사실 잘 그런 거 안 믿기 때문에 제가 왜 명품샵을 했을까요? 저는요. 인증된 거 외에는 하나도 안 믿어요. 제가 인증한 브랜드이기 때문에 유통을 했습니다. 구찌, 프라다, 디올, 돌체가바나, 발렌시아가 이런 거 내가 인증 안 하면 안 되죠. 이미 공증이 돼 있는 브랜드들이거든요. 저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제가 유통했어요. 저 엄청 그런 거 까다롭게 따집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왜 누스킨을 선택했을까요? 자, 누스킨이요. 만약에 뉴욕 증시에 상장이 안 돼 있었다면 저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 기업을 다 털어서 공부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런 걸 하시겠어요? 전공자가 아닌데. 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냥 공증된 거 보면 되잖아요. 그쵸? 공증. 저는 그 기업에 대한 디테일한 것을 따져볼 수 있는 저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그 기업을 털어봐요. 그건 뭐냐면 상장했냐 안 했냐. 상장을 했다는 거는 일단 공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나라에 상장된 기업인가? 아니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는가? 뉴욕 증시는 전 세계 가장 큰 그라운드의 경제 기업에 거기에 상장이 돼 있으면 끝난 거예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 엄청나게 많지만 뉴욕 증시에 상장돼 있는 기업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누스킨은 다 믿어야 돼요. 일단 상장이 돼 있다 하면은 그 기업은 재무 상태나 R&D나 모든 것들이 인증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기업에서 신제품이 나와도 주주총회에서 먼저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면 저는 알아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킨이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 있고 거기에 애플과 같은 높은 신용도를 갖고 있다라는 성적표를 갖고 있어요. 저는 성적표만 봐요.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성적표가 엄청 좋더라고요. 14장짜리 성적표를 봤는데 그 성적표에 이 회사는 에이즐락이 나올 거고 그거로 인해서 주식이 2배가 될 거라고 써 있었어요. 전 그걸 믿은 거죠. 누스킨에서 말하는 걸 믿은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기서 주주총회에서 에이즐락이 공증이 됐다? 그러면 에이즐락은 확실한 거죠. 그러면 제가 그 명품샵을 하면서 깨달은 건데 마케팅은 2가지가 있죠. 그 물건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마케팅해라. 그래서 저는 명품을 했어요. 아니면 남이 하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을 마케팅해라. 그게 최고의 마케팅이죠. 그런데 에이즐락이라는 게 다른 데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욕 증시장의 서류에 써 있었어요. 누스킨사가 말하는 게 아니라 뉴욕 증시 서류에 있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정말 기가 막힌 거죠. 그런 사람을 젊게 하는 거를 특허를 냈고 그것을 인증을 받았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92%를 리셋한대요. 노아의 유전자를 리셋을 62%를 복원한대요. 저는 그게 뉴욕 증시 서류에 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 항노화 기술의 선도고 이 기업만이 이것을 갖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엄청난 명품 기업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제가 그동안 했던 명품 비즈니스는 남들이 입는 물건을 좀 더 나은 가방, 좀 더 나은 그런 옷을 팔았지만 이거는 어디도 없는 것을 내가 마케팅할 수 있는, 공짜로 마케팅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저는 두말할 것 없이 올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에이즐락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끝내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뉴스킨의 가장 큰 비전입니다. 저는 사실 그 명품샵을 할 때 그 A사라든지 H사 뭐 여러 회사의 친구들이 사돈의 팔돈까지 저한테 와서 자기 회사만의 어떤 리서치를 보여주는데 거기에는 다 1 등이에요, 모든 회사가. 그래서 그냥 '아 자기네는 다 자기네 거 좋다고 하지.' 하면서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뉴스킨의 에이즐락에 관한 것은 공증이 돼 있는 뉴욕 증시장의 서류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믿을 수밖에 없었죠. 요즘에 저는 인제 이렇게 제가 명품하다 와서 모든 걸 명품하고 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이 뉴스킨은 진짜 명품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작년 코로나에 가장 매출을 많이 올린 브랜드가 루비통이거든요. 루비통사는 자산이 2 배가 됐어요, 1년 사이에. 루비통이 만약에 누구나 다 아는 명품인데 어 올해 신제품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상이 없는 거죠, 신상. 루비통에 신상이 없어요. 그러면 루비통이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없습니다. 샤넬이든 구찌든 신상이 나오지 않으면 명품 기업이라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뉴스킨에 감동하는 거는, 뉴스킨은요 진짜 명품 기업이에요. 해마다 신제품을 내요, 신상을. 에이즐락으로 또는 다른 걸로. 그런데 네트워크 마케팅 중에서 신상을 매년 내는 기업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클래스가 달라요. 뉴스킨은 다른 기업들과 클래스가 다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공증은 보지 않고 뭐 옆집 사람이 말하고 누가 말한다고 막 고민하잖아요. 이거 할까 저거. 저는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클래스가 달라도 보통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 명품이나 인문학이나 진짜 베개는 그만큼 수준이 있어야 알아보거든요. 여러분들, 뉴스킨은요 공부를 해야지 더 진가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뉴스킨은요 해마다 신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신상을 저는 인제 명품을 했죠. 명품을 했으니까 항상 해마다 신상을 가지고 마케팅했죠. 지나간 물건은 어떻게 해요? 할인해서 팔죠. 자, 그런데 제가 와서 딱 느낀 거는, 되게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신상이 에이즐락이 나오는데 신상을 마케팅 안 하고요, 구집이. 예를 들면 손님이 왔는데 저 장 속에 가서 10년 전, 20년 전 물건 사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런 거를 많이 발견해요. 지금 뭐 약산성이라든지 막 이런 거. 그래서 저는 저하고 되게 마인드가 달랐다는 것을 좀 그때 느꼈어요. 아, 신상이 나오는데 신상을 마케팅하지 않고 왜 구집이 20년 전 물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 뉴스킨 기업은 신상을 내놓았습니다. 정말 살 떨려요. 올해 신상, 신상 뺏갔죠. 신상, 어 드링크제 콜라겐입니다. 이게 7월 달에 나온다고 발표를 했죠. 최초의 이너뷰티, 먹는 뷰티 사업, 콜라겐. 이 G3 같은 어 약간 마실 수 있는 그런 콜라겐 제품이 출시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해마다 신상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신상의 마케팅을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 신상 좋아하세요? 괜히 저만 이런 건가요? 네. 그래서 신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 마시는 콜라겐은요. 콜라겐
펩타이드라고 하는데요. 이 콜라겐은 두 가지의 듀얼 액션이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의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콜라겐이 하는 두 가지의 역할은 첫 번째는 피부 구조를 형성해요. 피부 구조. 그러니까 피부의 구조를 형성하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또 하나는 피부의 단백질을 생성하도록 사인을 주는, 시그널을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콜라겐이 세포에다가 사인을 딱 보내줘야지 피부의 단백질을 막 만든대요. 진짜 대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제가 피부가 얇아요. 그리고 제가 좀 약간 제가 갖고 있는 좀 약점이 있는데 그거에도 굉장히 저는 40년을 고기를 안 먹고 살았거든요. 40년을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절대적으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입이 짧아서 한꺼번에 많이 먹지 못합니다. 근육이 그래서 거의 힘들죠. 근데 그런 저에게 이건 엄청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피부에 단백질이 부족하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 피부 단백질을 그냥 쑥 마셔가지고 이게 한 달치가 30일 거라 30개가 들어있는 한 달치를 출시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가장 따끈따끈한 신상 소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일부러 어제 만들어서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가 어제 받았거든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이 신상에 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콜라겐 드링크젤을 마시잖아요. 리서치를 했더니 4주 만에 그 피부의 엘라스틴이 15%가 상승했고요. 그리고 주름, 굵은 주름들이 20%가 완화됐대요. 그리고 이게 단백질이다 보니까 피부 단백질이니까 손톱도 엄청나게 자랐대요.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생각에 두피에도 좋지 않을까요? 두피와 모발에도 뭔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대박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구매하실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네, 저도 10통 사고 싶습니다. 이 8주를 복용하신 분들이 프로콜라겐 타입 1이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자가 붙으면 콜라겐이 되기 직전 타입이라는 거예요. 콜라겐 되기 직전 타입 65%나 늘어나요. 엘라스틴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상승하는 그런 제품이라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돼요. 가슴이 뛰어요. 이 회사는 우리에게 그 새로운 신상을 매달 던져주는 거예요. 마케팅하기 좋잖아요. 우리 루비통 못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았나 봐요. 이 누스킨을 만난 것. 요즘 여러분들 다 이 올해 축의 전환이라는 책을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년 뒤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우로 교수님이 그 와튼 스쿨이라는 그 대단한 경제 대학원이죠. 그 대학원의 그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할 만한 것은 계속적으로 인도 시장과 아시아 시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별히 소비자의 거대 시장이 앞으로 열린다. 인도가 지목이 됩니다. 자, 소비자가 생겼다라는 것은 경제 원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소비자 거대 시장이라는 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소비성이 강한 부류예요. 소비성이 가장 강한 부류는 중산층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귀족만 있을 때 귀족만 소비를 했는데 첫 번째 그 부르주아라는 계급이 나왔죠. 그 부르주아가 나오면서 소비성이 팍 터지면서 산업혁명과 같이 그 경제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최초의 그 경제가 일어났던 역사의 첫 번째 흔적은 메디치 가문이죠. 이태리에서. 그 다음에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그 부르주아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의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이에요. 중산층이라는 사람들은 귀족은 아니고 재벌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소비 매출을 일으키는 구매력이 강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어야만 그 국가에서 매출이 터지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미 중산층이 터졌고 지금은 중산층이 적어지는 시장이 됐죠. 미국이나 우리나라, 일본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아직 중산층이 터지지 않은 나라, 그 나라가 앞으로는 경제가 터지는 그런 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중산층이라는 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 소비자의 거대 시장, 중산층이 아직 터지지 않고 이제 시작된 나라, 인도입니다. 근데 인도는 세계 최대의 인구를 자랑하죠. 그 인도 시장을 이 교수님은 앞으로 모든 기업이 탐을 낼 그런 시장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냥 책을 보면서 남의 불구경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뉴스킨이 인도 시장을 오픈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도 시장의 이야기가 남의 불구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엄청난 시장이라는 거죠. 정말 요즘에 가슴 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만약에 누군가가 그 신제품과 인도 시장, 이 많은 엄청난 꿈을 가지는 사람과 꿈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그 꿈 차이가 벌어질 10년 뒤의 모습, 이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 말릴 수 없거든요. 꿈은 자유니까. 요즘에 경제 용어 중에서 이 메타버스, 이 이야기가 엄청난 핵심 단어가 됐죠. 여기 이렇게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거는 결국에는 뭐 초월된 세상이라는 이야기인데, 현실 세상이 아니라 가상의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이 눈앞에 있는 진짜 실존하는 건물인 것보다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더 가치 있는 부자가 된다. 당신이 지금 가상의 시간을 쓰고 있는 게 있는가? 실제로 만나는 시간만 있는가? 그런 것들이 많은 미래학자들의 책에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가상의 줌 미팅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뉴스킨을 하다 보니 가장 최첨단의 가상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뉴스킨을 했는데 이 안에서 내가 같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교육을 받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뒤처지고 지금 부자라도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초예측이라는 책에 올라왔던 100세 인생을 쓴 그 크림틴이라는 그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당신이 지금 어떤 눈에 보이는 자산보다, 그쵸? 유형의 자산을 갖기보다, 100세 인생에서 유형의 자산을 갖는 사람보다 무형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앞으로는 부자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 무형의 자산이라 하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어디서 계속 교육을 받고 있어야 된다. 왜냐? 세상이 매일 눈 뜨면 바뀌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어떤 교육제도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당신은 앞으로 돈의 주인은 절대로 될 수가 없다. 지금 자산을 갖고 있어서 노후 대책이 끝난 게 아니라 당신이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 기관을 갖고 있어야 당신은 노후 대책이 끝난 거다. 그리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형의 자산이 100세 인생에는 필수다. 근데 사실 이렇게 맨날 교육시키는 기관 봤나요, 여러분들? 정말 뉴스킨만 왔는데 옆집보다 너무 똑똑해졌죠, 이 사람들이. 저는 요즘에 저도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저희 그룹만의 모닝스쿨을 1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매일 아침에 같이 책을 읽고 새벽에 일어나고, 저도 그 코로나 이후로 작년 1월 달부터 5시에 기상해서 아침 루틴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단체가 지성이 높아진 거예요. 단체가. 정말 이 뉴스킨 정말 대단한 교육기관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곳이 세상에 어디가 있나요? 무슨 그 연세대 어디서 하는 CEO 과정 이런 거 가보셨나요? 저 가봤거든요. 노노노. 거기는
그냥 돈 많이 내고 인맥 얻으려고 가는 곳이에요. 진짜 교육은 별로 그다지 진짜 이 안에서의 교육이 어마어마한 수준 높은 교육이라는 거예요. 우리 웬만한 책 다 읽고 있잖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어디가 있나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물건을 다 도둑 맞아도 도둑해 갈 수 없는 거 뭐예요?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 이 방대한 지식. 어마어마하죠. 정말 지식의 그 쉐어와 지식의 공감대를 가지고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그런 느낌을 갖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가상의 세계라는 같이 이동이 된 이곳. 자,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의 중심은 가상이 아니죠. 앞으로 가상이 중심이 되죠. 가상자가 붙은 게 더 가치가 있는 실존보다. 그런데 항상 세상은 이래요. 세상은 정가운데 지금 세상의 중심인 정가운데에 있는 거기에서 세상이 변화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변화는 남들이 주목하지 않고 있는 가장자리, 세상의 가장자리에서 가장 빨리 세상의 변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 그게 또 중심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인문학을 하다 보면 뭐 미술사 같은 것도 보면 항상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은 그 그림, 모딜리아니, 뭐 피카소 많은 분들이 있었잖아요. 세잔. 뭐 세잔이나 모딜리아니는 너무 가난했죠. 자기 그림이 한 개도 안 팔렸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엄청나게 가치 있는 그림이 됐죠. 지금 만약에 모두가 알고 있는 가치 있다라는 그것은 지금 가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치 있지만 곧 없어질 거예요. 지금 가치의 중심이 아닌 뉴스킨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똑똑해져야 앞으로 부의 주인이 된다. 저는 이 뉴스킨의 비즈니스가 그야말로 진짜 이제 타이밍이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우리 무자보 무점포로 가상의 건물을 만들고 가상의 건물에서 월세를 받거든요. 우리는 그거를 관리할 사람을 고용할 필요도 없어요. 임대가 안 나가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은 뉴스킨을 통해서 가상의 건물주가 되고 가상의 땅 부자가 되는 그런 일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그룹에서 지방에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지방 파트너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거기에 교육장이 없으니까 있어도 키우질 못했죠. 근데 그냥 이렇게 줌으로 다 들어오니까 너무 그냥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생긴 거죠. 지방에 있어도 똑같이 키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천안에 팀이 있어요. 그러면 천안의 신도시 건설팀, 뉴타운 건설팀. 여러분들 이제 모든 돈의 흐름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돈이 흘러가고 있고 온라인 안에서 세계의 돈은 다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상의 땅 부자, 가상의 건물주 되시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평범한 누구라도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갖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특별한 사람은 사실 아니었는데 이 10년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많은 성장을 하고 더 공부를 많이 하게 됐잖아요. 10년 동안 책을 계속 봤을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뉴스킨이 저를 성장시켜요. 난 이런 공부시키는 거 처음 봤어요. 진짜. 이제 정말 무슨 박사님들 만나도 그냥 별로 이렇게 얘기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인문학적으로. 내가 어떤 신도시 건설을 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생각은 자유예요. 내가 1등 하겠다 그러면 1등이 될 수 있어요. 그곳에다가 내가 계속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길이 없어요. 나한테는 길이 없어요. 근데 내가 그 길에다가 계속 빛을 비추고 집중하고 서치라이트하고 내 인생에서 한 곳에다 이게 라이트가 분산이 되면 안 생겨요. 근데 한 곳에만 저는 그걸 믿어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고 목표로 삼고 있는 곳에 내가 한 곳에 계속 서치라이트, 스포트라이트 계속 집중하잖아요. 몰입하고. 생기지 않겠어요? 생겨요.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계속 빚을 쪼고 있는데 어떻게 길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어떤 하고 싶은 꿈을 뉴스키는 여러분들 인생의 도구지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들을 쫙 펼쳐 놓고 뉴스킨을 도구로 엄청 멋있잖아요. 나만 부자가 아니라 단체 부자 클래스. 그러니까 1억을 벌겠다라기보다는 1억을 벌려면 500 개의 대리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1억을 벌어야지 이러 진짜 사람 쪼잔해요. 뭐 '돈만 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500 개를 도울 사람들을 만들자. 빨리 500 명 뭐 진짜 10억 이면 5천 명이잖아요. 5천 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5천 명을 도울 사람을 빨리 구해 와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며 너무 벅차오르면서 막 이 누스킨의 사명감이 훅 올라오면서 막 '이 멋있는 일을 전해야겠다.'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크게 가지면 훨씬 더 일은 쉬워질 수 있다. 여러분들의 꿈의 크기가 클수록 레버러지가 꿈도 생긴다. 저는 어 그 야망은 클 수 있잖아요. 항상 이 지도를 딱 쳐다보면서 '내 꿈은 5천만 인구의 한국 땅은 아니다.' 전 세계 지도를 보면서 여기 좀 인도가 있잖아요. 인도를 딱 쳐다보면서 아직 오픈 안 됐으니 뭐 주인은 누가 될지도 모르는 거죠. 딱 쳐다보면서 스포트라이트를 하는 거죠. 뭐 그러다가 뭐 어느 날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를 무대로 여러분들이 우리 회사 클래스가 정말 남다르잖아요. 인도 시장을 또 오픈하려고 하고 있고 브라질을 오픈하려고 하고 나중에는요 아마 아프리카까지 오픈하실 거예요. 끝없는 우리의 클래스는 점점 뻗어가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도전은 이 회사와 함께 계속될 수 있다는 거. 진짜 이 챌린지 라이프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뭔가 도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멋있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인간도 사람들이 상대방이 신상을 원하잖아요. 나한테 또 새로운 면을 원하지 않나요? 맨날 똑같은 모습 보면 지겹잖아요. 저 사람이 조금이라도 책 하나 읽어서 뭔가 또 다른 말을 하네? 좀 더 자기 몸을 만들었네? 그런 사람도 사람 사이에서도 그 사람의 어떤 변화를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이 누스킨과 함께 저의 개인적인 도전을 계속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재밌게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도전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저 니케 여신상에 지금 얼굴이 복원이 안 됐잖아요. 저 얼굴에다가 제 사진을 넣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얼굴 사진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나는 승리한다. 나는 꼭 해낸다.' 그렇게 확언을 한번 해 보세요. 저는 매일 요즘 확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키는 한 사람이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단체가 똑같이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멋진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정말 엄청난 이 기회의 소용돌이에서 여러분들이 뉴스킨과 함께 각자 멋진 성공을 꼭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